남성의 생리적 욕구에 직면하기, 적당한 장애인은 해롭지 않습니다. 과학적 이해가 건강을 지킵니다. 친애하는 남성 여러분, 저는 남성 건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비뇨기과 전문의 가호 박사입니다. 저는 임상 경험을 통해 널리 퍼져 있고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오해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정상적인 생리적 행동인 장애인을 부적절한 것으로 여기며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치심과 죄책감은 장애인을 억지로 억누르게 만들고 공격적으로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까지 초래하여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저는 임상 사례와 권위 있는 데이터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적당한 장애인은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리적 균형을 조절하고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남성들이 심리적 족쇄에서 진정으로 벗어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고 과학적 이해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장애인이가 틈새 활동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겠습니다. 권위 있는 보건 연구기관에서 남성의 생리적 행동에 대해 실시한 이전 익명 설문조사에 따르면 7,077명의 응답자 중 단상 62%만이 장애인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남성의 96% 이상의 삶의 어느 시점에서 장애인일을 해본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대다수 남성이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경험하는 정상적인 생리적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유병률은 이러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인 인식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또한 이 설문조사는 여성의 유경 9%, 남성의 사육 79%가 장애인일을 미개하고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지적 편향은 많은 남성들이 장애인 이후 깊은 자기 회의를 경험하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장애인일을 자제력 부족으로 여기고 어떤 이들은 전통적인 믿음 때문에 심한 죄책감을 느끼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인생의 불행과 사소한 신체적 불편함을 장애인이 탓으로 돌려 오랫동안 무거운 심리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음란물 근육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이 유행을 따라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성적 욕구를 억누르고 있으며 심지어 음란물 금욕 앱을 이용해 강제적으로 행동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저는 28세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성관계 금욕 철학을 오랫동안 고수하고 성적 충동을 억누르다가 결국 부통증과 배뇨 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는 만성 전립선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억누름이 신체적 불편함뿐만 아니라 불안과 과민 반응과 같은 정서적 문제까지 야기하여 직장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사실 의학적 관점에서 장애인은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예전의 유교 경전에서는 음식과 성은 인류의 가장 큰 욕망이다 라고 말하며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중 하나인 성욕이 식욕과 갈증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상적인 생리적 욕구를 억누르는 것은 목이 마를 때 마시지 않거나 배고플 때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신체의 생리적 법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 모두에 이중적인 해를 끼칩니다. 남성의학 분야에서는 장애인미와 건강의 관계에 대해 이미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당한 장애인미는 남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정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임상 연구와 치료 경험에 따르면 장애인미의 긍정적인 의미는 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드러납니다. 전립선 건강 유지, 미염증 위험 감소, 미혼 남성이나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는 남성의 경우 장기적인 성적 긴장감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전립선염의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남성은 외부 자극에 쉽게 흥분하여 반복적인 음경충혈을 유발하며 수면 중에도 생리적 발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립선이 반복적인 충혈 상태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우려이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으면 전립선 부위의 혈액순환이 막히고 대사산물이 축적되어 전립선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당한 장애인은 성적 긴장감을 적절한 시기에 해소하여 전립선이 우려된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고 전립선 부위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대사 노폐물 축적을 줄여 전립선염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저는 자위행위의 해로움에 대한 우려로 오랫동안 자위행위를 억제해온 35세 미혼 환자를 치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회음부 팽창 통증, 잦은 배뇨, 절박뇨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만성 전립선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지도하에 약물 치료와 함께 적당한 빈도의 자위행위를 유지했고 3개월 후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추적 검사 결과 전립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적 억압 해소 및 정신건강 유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장기간의 성욕 억제는 남성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이후 남성 호르몬 분비가 급증하고 성욕이 점차 진다합니다. 이러한 성욕이 오랫동안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성욕 억제는 심리적 압박으로 변하여 불안, 과민성, 우울감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격적인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는 대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적당한 자위행위는 성적 억압을 해소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자위행위를 통해 성욕을 해소하면 심리적 압박감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으며 해독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자위행위를 유지하는 남성은 오랫동안 성욕을 억제해온 남성보다 일반적으로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적 자신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칙적인 성생활 대책, 생리적 균형 유지, 이직 등으로 파트너와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미혼 남성과 기혼 남성에게 적당한 자위행위는 규칙적인 성생활을 개최하여 신체 기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남성 생식기의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성호르몬 수치를 유지합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할 때 적당한 자위행위는 성교 과정을 자극하여 생식기에 적당한 자극을 제공하고 장기간의 성생활 부족으로 인한 성기능 저하 및 성호르몬 불균형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학적 관점에서 규칙적인 성생활이 없는 상황에서도 적당한 자위행위와 규칙적인 성생활은 남성 생식기에 지속적인 조절 효과를 미쳐 남성 생리 기능의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합니다. 반대로는 성욕 억제, 고의적인 자위행위 기피, 그리고 야간 사정과 같은 자연적인 배출 경로의 부재는 남성 건강에 명백한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전립선 우려 유발 및 전립선 질환 유발. 남성 생식기관은 전립선액과 같은 분비물을 지속적으로 생성합니다. 이러한 분비물은 성행위, 성교 및 자위행위 포함 또는 야간 사정을 통해 배출되어야 합니다. 성욕이 장기간 억제되어 야간 사정까지 발생하지 않으면 분비물이 전립선에 축적되어 전립선 우려를 형성합니다. 전립선 우려는 전립선 부위의 압력 증가, 혈액 순환 장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전립선염과 같은 질환을 유발하여 하복부 통증, 회음부 불쾌감, 배뇨곤란, 빈뇨 및 급박뇨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임상 자료에 따르면 만성 전립선염 환자의 약 30%가 장기간 성욕 억제와 전립선 우려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장기 해외 근무와 본인의 전통적인 관념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성욕을 억제했던 42세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심한 회음부 통증과 배뇨 장애를 경험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전립선액 정체가 발견되어 만성 전립선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저는 환자에게 약물 치료와 함께 적당한 자위행위를 통해 정체된 전립선액을 배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의 증상은 한 달 후 크게 호전되었고 2달 후에는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심리적 문제 증가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장기간의 성욕 억제는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성욕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강제로 억압하는 것은 심리적 모순과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한편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생리적 충동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은 자기 부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모순은 심각한 불안과 심지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
장기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쳐 불면증과 생생한 꿈을 유발합니다. 또한 업무 효율을 저하시켜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대인관계를 저해하여 예민하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합쳐지면 남성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억압불안 건강 손상의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적당한 자위행위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한다고 해서 과도한 자위행위가 장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이 건강에 유익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신체적 상해로 이어질 수 있듯이 자위행위 또한 적당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위행위가 과도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과도한 자위행위는 어떤 해를 끼칠까요? 과도한 자위행위 판단의 의학적 기준 국제심리학연합과 세계 남성학회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자위행위가 과도한지 판단하는 핵심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4가지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잦은 자위행위로 인해 활력 감소,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참여 불능이 발생한다면 이는 적당 수준을 초과했음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불편함 유발 자위행위 후 뚜렷한 몸살 또는 생식기 통증이 발생하고 이러한 증상이 휴식으로 완화되지 않는다면 과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서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위행위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파트너 및 가족과의 정서적 소통을 소홀히 하거나 정상적인 성생활에 대한 관심을 잃어 친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자위행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의존성 습관 형성 특정 자위행위만으로는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못해 정상적인 성교 시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형태의 과도한 자위행위입니다. 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자위행위 후 심각한 불편함이 없으며 감정 상태가 양호하다면 적당한 수준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도한 자위행위의 건강 위험 적당한 수준의 자위행위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자위행위는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기능 장애 잦은 자위행위는 생식기관을 장시간 충혈 상태로 유지하여 민감도를 감소시키고 성욕, 감퇴, 발기부전, 조루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일부 젊은 환자들은 사춘기 때 과도한 자위행위로 인해 발기부전과 성교 시간 단축을 경험하며 이는 성생활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상태 악화, 과도한 자위행위는 에너지를 고갈시켜 무기력, 피로, 졸음을 유발합니다. 또한 불안, 자책감, 기타 정서적 문제를 유발하여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생식기 불편감 잦은 기계적 자극은 생식기관의 점막을 손상시켜 생식기 감염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의 부담을 가중시켜 전립선염 및 기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잠의 해악은 행위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잦은 자위행위와 자제력 부족으로 인한 신체 기능 장애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도를 조절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회복하면 신체는 일반적으로 점차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과도한 공황 상태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자위행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남성에게 정상적인 생리적 행동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적당한 자위행위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생리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기간 억제하면 건강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당함의 경계를 파악하고 과도한 행동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위행위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해 남성은 다음 3가지 측면에서 관점을 조정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편견 극복 자위행위는 부도덕하다 또는 자위행위는 건강에 해롭다라는 오해를 버리십시오. 자위행위는 도덕적 기준이나 자제력과는 무관하게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상적인 방법임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죄책감을 없애십시오. 신체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자신의 상태를 관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위행위 후 활력이 넘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면 적절한 빈도입니다.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빈도를 조절하고 필요시 전문적인 의료 도움을 받으십시오. 신체적, 정신적 욕구의 균형 자위행위는
생리적 욕구를 보완하는 수단일 뿐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규칙적인 수면과 적당한 운동을 통해 전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저는 이 글을 통해 남성들이 장애인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극복하고 합리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건강한 몸은 과학적 이해와 합리적인 생활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장애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적절하게 조절해야만 남성의 건강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